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장과 관련된 여러분 면역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이 여러분들 우리 배설기관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대장이 더 이상 배설기관이 아닌 면역기관이다. 아마 이 말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 가미성 대장증후군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증상이 좀 보통 그래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밀가루 음식이나 육류 섭취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굉장히 설설한다든지 변비한다든지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고 복통도 있고 이런 증상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격도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도 잘 받아서 이 가끔 제 친구를 보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대중교통 타는 걸 꺼려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화장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장기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여행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의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잖아요. 기압이 낮으니까. 그래서 막 장기간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아시죠? 막 배에 가스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 증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비행기 타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을 가끔 호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가미성 대장증후군이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이나 우울증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뭐 정서적인 문제려니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요, 이 장내 세균종의 불균형이라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내 염증이 있다든지,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든지, 유해균이 많아서 독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소화를 못하는 불내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이 감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것이 소장과 대장이죠. 근데 주로 우리가 흡수를 많이 담당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소장. 이 소장의 길이가 무려 6m고요. 두께가 2.5cm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의 기능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농축하고 저장하고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과 대장은 합쳐서 약 100조가 넘는 장내 세균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균과 아니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과 유익한 균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군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유해한 균이 우세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부패가 일어나고 독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장 점막에는요, 우리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이 뮤신이라는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돼서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의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 속에요, 우리 몸에 유해한 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배출하는 유해한 균들이 많아지면 여기서 배출하는 독소가 장 점막을 손상을 입히면서 점막과 점막 사이가 굉장히 치밀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자극이 오는 거죠. 독소로부터 자극이 오면 손상이 되면서 벌어진 틈 내로 우리 장내에 있는 독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이 혈액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혈액 내로 유입이 되면서 일단 혈액을 오염시키겠죠. 그리고 혈액을 돌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면역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 자, 그래서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장의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나쁜 생활 습관, 식생활 때문인데 특히 우리가 담배라든지요, 알코올이라든지 흰 설탕, 산한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커피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열된 인스턴트 식품, 항생제 등이 이런 것들이 이 부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고단백 식이는 질소 잔류물을 생성하거든요. 이것들이 장의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남용이죠. 이 항생제를
우리가 어떤 세균 반응이 있거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항생제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맞는데, 이 항생제를 과용으로 치료한다든지 남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장내에 있는 유산균이나 유익한 균들이나 유해한 균 할 것 없이 모든 균들이 다 융단 폭격을 가해서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병이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할 때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단기간에 복용을 해야 되고, 항생제가 치료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다시 장내에 넣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장의 부패를 일으키는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와 연관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